이 영상을 보면은 예. 이 합격할 수 있는 겁니까, 삼성에? 저는 합격 100% 기운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반드시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또 하반기 공채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가장 굴지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삼성그룹에 다니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취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반도체가 크게 8대 공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8개 부서 중 한 부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서류 접수가 끝났는데요. 네네네. 보니까 다음 절차가 직무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서류 평가를 예전에는 사람이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AI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뭐 점수를 내부적으로 이제 정한 점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마 500자를 적으라고 하면 AI가 500자를 다 읽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몇 자 정도 적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500자 적으랬는데 아마 200자만 냈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점수가 낮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한 500자라고 하면 그래도 한 60% 이상, 300자 이상은 좀 적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건 엄청난 꿀팁인 거네요. 그럼 본인은 처음에 지원하실 때 자기소개서 몇 자 정도 쓰셨나요? 저는 그래도 80%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아마 1000자를 내라고 했으면 800자 네. 이상을 썼던 것 같고. 네.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쓸 때 네. 삼성에 이제 지원할 때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삼성은 네. 그 내부적으로 좀 경쟁 구도가 좀 있고 컨테스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를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삼성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부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과 협력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네. 막 너무 나 너무 잘 나와서 나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너무 자만심을 표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예. 팀을 이뤄서 뭔가 과제를 해서 수상을 했다. 예. 이러면 정말 최고의 이력 중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학창 시절에 팀을 이뤄서 뭐 수상하신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넣었어요. 무조건. 근데 네. 또 거짓으로 적어내면 다 알기 때문에 네, 또 똑똑한 AI가. 네, AI가 아니고 이게 예. 면접 때 면접관들이 다 읽어요. 읽고 그 또 질문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서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때 되게 세세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짓으로 적었다거나 네. 뭐 자기가 하지 않았던 프로젝트인데 뭐 나는 이런 부분을 맡아서 했다 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질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적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 삼성 하면 또 대표적인 시험이 하나 있잖아요. G셋 맞나요? G셋? Gsat. Gsat. 예, 싼 발음이었어요. 제가 Gsat. 예. 네. Gsat 이게 있잖아요. 네네. 예, 삼성 직무검사.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꿀팁을 하나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Gsat이라고 하면 수리 능력을 검사를 하는 건데 네. 이게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뭐 내가 뭐 10% 안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노력을 안 한 50%를 거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Gsat을 이제 아마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양으로 되게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Gsat이 제 생각에는 양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질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나 자신들이 보는 강사들의 그 문제 푸는 스케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많이 익혀가지고 문제를 풀고 틀린 거는 오답 노트를 확실히
해가지고 왜 틀렸는지를 하는 게 좋지, 문제만 너무 많이 푼다 해서 실력이 많이 느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드전이에요, 뒷샷이. 네. 스피드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풀려는 것보다는 그 답에 근접한 게 나왔다고 싶으면 네. 그냥 그거를 찍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킬과 요령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터디에서 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는 예.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스터디 갈 시간에 네. 그 집에서 인터넷 강의 한 개 더 듣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유료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 때만 해도 유튜브에 되게 좋은 강의들이 많았거든요. 그 문제 푸는 유형별로 문제 푸는 스킬들이 되게 잘 정리된 그런 유튜브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스터디 가는 것보다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면접. 예, 면접 최종 면접 이제 볼 때 사실 떨리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쵸. 예.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좀 이 면접관들에게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그 청심환인가요? 예. 그 예. 안 떨리게 하는 거? 약국 가면 다 네, 하나에 네. 5,000원에 팔죠. 일단 자기가 진짜로 많이 떠는 스타일이다 하면 청심환을 꼭 하나를 사가지고 면접 보기 한 30분 전에 하나 꼭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 저도 많이 떠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들어갔고 자기 체면을 좀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면접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버지 뻘인 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랑 면접하는 것보다 좀 네. 나이 드신 분들이랑 면접하는 게 조금 더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빠다 라고 체면을 걸면서 예. 면접을 보면 좀 덜 떨리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장은 그때 어떻게 입으셨어요? 복장은 아마 규율이 있을 거예요. 그 뭐 비즈니스 캐주얼 맞나요? 예. 그래서 넥타이는 안 하고 오. 그 양복, 그렇죠.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지금 신재근 기자에서 약간 딱 넥타이만 빼면 되는 네. 네, 그 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빨강색은 좀 피하면 좋겠죠. 아, 예. 여러분 그렇네요. 삼성은 파란색이니까. 네, 그렇다고 네. 파란색을 입을 필요는 없는데 네. 빨강색은 피해라. 네. 삼성은 면접 볼 때 뭐 어떻게 다대다로 하나요? 아니면은 1대 다로 하나요? 제가 볼 때는 3대1로 했어요. 3대1. 그래서 면접관 3, 아. 저 1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총 3가지로 유형을 보는데 아마 요즘에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그 임원 면접, 그리고 하나는 창의성 면접, 하나는 자기 임원, 전공 창의성 전공. 면접. 네, 이렇게 3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유형에서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나요? 보통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그 환경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컸고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잘 살아왔고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나는 뭐 여러 사람들이랑 좀 조화롭게 살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은 아직도 연락이 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래도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네. 그런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네. 삼성이 좀 잔인한 게 네. 경쟁은 경쟁대로 시키는데 또 팀은 팀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를 자주 봅니다. 네네네.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아까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하냐 이거였나요? 네, 그것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좀 물어봤어요. 자기가 어떠한 일에 되게 몰두해서 해본 적이 있냐. 약간 이렇게
어떠한 한 분야를 되게 묵묵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만의 특기라거나 취미가 있으면 이런 것도 어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면접당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예. 네, 왜냐면 3명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게 압박이 심합니다. 예. 생각보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네. 3명 중에 1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페이스가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1명은 그냥 꼭두각시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역할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전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뭐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약간 압박을 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예. 예. 그 사람은 그냥 신경 쓰고 네네네. 그냥 지켜만 보는 사람이 1명 있어요. 근데 예. 그 사람이 생각보다 무서워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예. 신경 쓰이고 오히려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그 페이스에 휘말리면 안 된다. 전공 면접은 뭐 저희 때는 그 토픽을 한 10가지인가 9가지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3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3가지 중에 3가지를 이제 뽑으면 그 3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전공에 관한 게 그 9개 중에 무조건 3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하면 네. 대답을 수월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전공 공부에다가 더해서 뭐 이제 반도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D램이나 뭐 낸드 플래시 작동 원리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질문을 다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창의성 면접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네. 뭐 나왔더라? 뭐 시계에서 향기가 난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할 건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생뚱맞는 게 나오는데 당황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할 시간을 한 밖에서 15분인가 주는데 그동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네네. 생각이 안 나더라도 네.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면접 3개를 다 잘 볼 필요는 없어요. 다 잘 볼 필요는 없고 3개 중에 1개만 잘 보면 그래도 약간 슈퍼패스? 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3개 다 잘 봐야겠다 뭐 이런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라도 잘하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서 예,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자기가 좀 자신 있을 만한 분야를 하나 고른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물론 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쵸.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약간 내가 면접을 3개를 봤어. 근데 봤는데 막 뭔가 1개를 못 봤어.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나머지 2개는 잘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냥 저냥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개 못 봤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면접을 3개를 한 번에 진행을 할 수 없고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 면접이 하루 동안 진행이 돼요. 새벽 6시에 가서 저녁 6시인가 끝나요. 왜냐면 예.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내가 아마 첫 면접에서 망했어. 네. 그래서 망했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나머지 2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1개만 잘 보면 되지 3개를 다 잘 봐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오전에 봤던 면접이 망했더라도 오후에 잘 보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오전 못 봤다고 네. 뭐 나는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면접까지 망해버리니까 낙심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쵸, 끝까지 그쵸. 최선을 다하시는 맞아요. 네, 중요하겠습니다. 이 삼성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인재상. 싶어요. 네네. 이제 입사하시고 나서 네네. 뭐 주변 동료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봤을 때
공통적인 인재상이라고 하면 좀 뭐가 있을까? 물론 아까 이 협업 잘하는 사람, 차별성 좋은 사람 이거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이거 말고 혹시 또 다른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마 뭐 적성 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임원 면접인가 들어가기 전에 적성 검사를 한번 하고 들어갈 건데 거기서 막 그런 질문 나올 거예요. 막 상사가 내 아이템을 뺏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막 그 혼자서 판단하는 거 있죠. 막 그냥 나는 바로 뭐 인사과를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말할 것이다. 이런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가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나는 너무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네. 뭐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회사가. 신하의 마인드를 가지고 면접을 보면 좋고, 그러니까 뭐 나는 노예다, 회사의 노예가 될 거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는 게 아니고 쉽게 표현해서 나는 노예가 될 거다. 라는 마인드로 면접을 보고 무슨 뭐 적성 검사를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예, 어떻게 보면 회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자기가 뭐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를 개선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짜여진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가 이제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막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존감은 오히려 폐가 된다.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회사도 그런 인재상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이제 예비 우리 신입사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신입사원분들에게 한번 동기부여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 삼성에 입사하면은 어떤 점이 가장 좋나요? 삼성 아무래도 그 명예가 있죠. 명예? 나 삼성맨이다? 그쵸. 근데 그 명예는 금방 사라지고 아무래도 명예보다는 돈을 요즘에는 많이 주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이어서 이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삼성 입사하면은 연봉 많이 주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보면은 어떤 차 정도로 이제 비유해 볼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성이 연봉이 막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보너스가 많이 나와서 보너스 때문에 이게 다른 기업보다 더 높아 보이는 거지. 연봉은 뭐 어느 대기업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근데 이제 보너스에 따라서 이게 국산차로 가냐 외산차로 가냐 그 차이지. 연봉은 뭐 그냥 국내 대기업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이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쵸. 아무래도 그 보너스가 연봉의 절반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스로 나오면 절반인데 아마 맥스가 안 나왔다 하면 이게 쭉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마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운에 맡겨야 될 필요성도 좀 있네요. 그쵸. 만약 내가 입사를 했는데 반도체 경기가 되게 안 좋다 하면 돈의 영광을 못 느낄 수가 있죠. 돈의 맛을. 그쵸. 돈의 맛을 못 느낄 수가 있죠. 본인은 느끼셨잖아요. 저는 느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때 저는 슈퍼 사이클 때 들어가서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느껴야 할 때 걱정이네요. 걱정이에요.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예비 신입사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삼성을 높은 벽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합격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GSAT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했듯이 합격률이 한 40%에서 50% 수준이고 허수 걸러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3개 다 잘 볼 필요는 없고 3개 중에 1개만 좀 그럭저럭 봤다 라고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삼성이라는 벽에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예.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 또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예비 신입사원분들 위해서 나와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쪼록 이 삼성,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은 거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예, 삼성으로 모여라! 예!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